연말 연휴를 맞아 미전역에서 대규모 여행 인파가 몰리며 본격적인 여행 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JFK 국제공항에서는 기상 악화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공관 이전 일정이 1월 중순으로 연기되면서 민원실 운영 중단 시기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21기 간사로 활동했던 이시준 자문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연방국무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미전역에서 대규모 여행 인파가 몰리며 본격적인 여행 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JFK 국제공항에서는 기상 악화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JFK 공항은 강풍과 날씨 영향으로 지상 지연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라과디아 공항도 일부 항공편에서 지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요크 공항은 현재까지 비교적 정상적인 운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연말 13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약 1억 2240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협회는 이 가운데 약 800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약 500만 명은 기차나 버스, 크루즈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장거리 이동 전 차량 점검과 충분한 연료 확보를 당부했으며 향후 날씨에 따라 교통 상황은 더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공관 이전 일정이 1월 중순으로 연기되면서 민원실 운영 중단 시기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19일 새 공관으로의 이전이 내년 1월 중순으로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민원실 운영 중단 기간도 기존에 안내됐던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다음 달 15에서 16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달 초 현재 사용 중인 맨해튼 공관을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새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전 준비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새 공관에서의 공식 업무는 1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원실은 다음 달 14일까지 현재 공관에서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연방정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민원실이 문을 닫습니다. 또 민원실 운영이 중단되는 1월 15일과 16일에도 2001년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여행어가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고 총영사관은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민원실 운영 일정은 뉴욕 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21기 간사로 활동했던 이시준 자문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17일 서울 백범김국인염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2025년 정복보상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내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 45명에게 정복보상이 각각 수여됐으며 이번 정복보상 수상자는 제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 박호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협의회 이시준 자문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평화통일과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시준 자문위원은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에서 민주평통 활동을 중심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간의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연방국무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보낸 입장문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에는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무엇보다 각 비자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비자 적체 해소를 중시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안보와 심사 강화를 앞세운 정책 변화가 본격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같은 비자 적체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입니다. 온라인 활동 검증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H-1B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 유학생, 교환 방문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영사 업무 전반에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비자 지연 사태는 H-1B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은 기술 기업들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신규 발급이 8만 5천 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2024 회계연도 기준 구글은 5,537건, 애플은 3,880건의 H-1B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연방노동부와 이민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해달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공식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인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정성과 보안을 강화한 재외선거 모델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외선거는 재외공관이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약 215에서 295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유권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외선거 투표율 저조의 근본 원인으로 공관 방문 투표 방식의 한계를 꼽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개선 방안으로 여러 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다만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실제 입법과 제도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방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연방 상하원 최종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침내 법제화에 성공했습니다. 영김 연방하원의원이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추진했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조항이 2026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통합안에 포함돼 지난 18일 양원을 최종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해 입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산가족 등록법의 핵심 내용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및 통계 작성 등 향후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미주한인 이산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즉, 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인권 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주도하여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해 비공개 국가등록명부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미주한인 유권자연대는 한인사회의 풀뿌리 정치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등 유권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다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같은 워싱턴 상황에서 법으로 통과됐다라는 것은 한인사회의 그동안 결집된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족의 문제는 미국 시민의 가족이니까 좀 어려워도 정치인들한테 집요하게 좀 설득하고 요청을 하면은 양초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왕족과 비슷한 위엄을 뽐내며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재집권에 성공해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1년을 가리켜 트럼프 2.0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반세기 전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용어를 만든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의 아들이자 백악관 전문기자로 활동하는 로버트 슐레진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불능 행동에 비하면 닉슨 대통령은 소박한 편이라면 닉슨 대통령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계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역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노킹스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왕이라는 개념을 즐기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신라 금관 모형 선물도 관련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세력을 조롱하기 위해 그가 왕관을 쓰고 있는 사진과 함께 국왕 만세라는 문구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대통령직이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재편될지 아니면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지의 문제는 변화의 지속 가능성에 달렸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재집권에 성공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제왕적 면모는 빈 살만 왕세자 의전을 비롯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황금으로 꾸미는 것은 물론 정부 건물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넣었고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국립공원 무료 입장일로 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뉴욕주지사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블레이크먼에게 완전한 지지를 보낸다며 그는 마가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레이크먼이 나소 카운티장 재임 기간 동안 국경 순찰대, ICA와 협력해 이민과 치안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레이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직후 뉴욕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이후 공화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의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결국 주지사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또한 연방 하원의원 재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는 마가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블레이크먼은 생활비를 폭등시킨 고율 관세 정책을 환영했고 뉴욕시경 예산을 삭감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맨해튼 뉴욕시청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는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급등 사태를 규탄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시위대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보험료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알렸고 이후 호컬 주지사 사무실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단지에는 시민들이 주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함께 기재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뉴욕주의 연평균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무려 4,031달러에 달한다며 전국 평균인 2,400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주로 가입하는 최소보장보험료 역시 연간 1,700달러에서 2,700달러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올해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13.5% 인상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 달 평균 333달러의 보험료가 근로가정의 식비와 교육비를 잠식하고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덜어줄 뉴욕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송업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뉴욕 퀸즈한인회도 보험료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미국인은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현재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인 50%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오히려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였으며 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34%에 불과해 반대 66%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C등급 이하를 줬습니다. 낙제점인 F를 준 비율은 24%에 달한 반면 A등급을 준 응답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 여론은 지난 11월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여당인 공화당 대신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합주를 중심으로 취임 후 1년간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고물가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돌리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전국 유권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의 K블링블링이 플러싱에서 연말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K블링블링의 이번 연말 특별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 감성 디자인의 다양한 보석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행사 장소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K블링블링 매장 G12호로 랩 다이아몬드와 모이사나이트, 진주 목걸이, 루비 사파이어 등 실용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한국 세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고급 스카프가 증정되며 랩 다이아몬드 5캐럿을 포함한 총 6만 달러 상당의 경품 추천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경품 추첨은 12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K블링블링 측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한국적인 고급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장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코리아 빌리지 건물 뒤편 1층에서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형 글로벌 제약사 9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미국 전역에 판매하는 주요 의약품 가격들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30만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다수의 사진뿐 아니라 삭제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들도 여러 장 포함됐습니다. 신차 출시를 앞둔 2027년형 기아 텔루라이드 모델이 뉴스위크가 선정하는 2026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뉴스위크 관계자는 해당 모델의 높은 실용성과 합리적인 판매 가격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버코어 투자은행 오스카 슬로터백 애널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이후 3번의 주말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가 전년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난해 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소비자들이 연말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총 재산이 회사 측 보상안을 계기로 7,490억 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최고 부자 순위 2위의 구글 공동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의 격차가 5천억 달러로 벌어졌습니다. 현대그룹의 산하제네시스 재단은 교육과 문화, 청소년 부문 등에서 봉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83곳을 선정해 올해 총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친화적인 국가 덴마크는 편지 발송량이 급감하면서 400년 넘게 이어오던 우체국 편지 배달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스이스턴 대학 갤런 사이츠 교수 연구진은 비디오 게임 이외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